빚은 개인의 판단이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심리학자 엘더 샤퍼 교수는 경제학자들과 함께 결핍이 인간의 행동과 인지 능력을 어떻게 지배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엘더 교수팀은 인도 사탕수수 농장 농부들에게 1년 중 심각한 결핍의 시기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1년에 한 차례 수확하는데 수확하는 한 달 동안 농부들의 78%가 빚을 질 정도였습니다. 모든 사고가 돈에 집중돼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탕수수 수확 전 농부들의 빚이 최대치일 때 IQ 테스트의 일종인 레이븐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수확이 끝나면 농부들은 근처 공장에 사탕수수를 한 번에 넘깁니다. 1년치 수입이 들어오는 거죠. 농부들이 1년 중 가장 부자일 때입니다. 수확 후 한 달 동안 돈을 빌리는 사람은 4%에 불과할 정도입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레이븐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같은 사람을 대상으로 수확 전후 테스트를 한 겁니다. 수확 이후 농부들은 25%나 정답을 더 맞췄습니다. The metaphor I use is imagine you drive in a very big storm. It's raining terribly. You're driving. You don't look around. You look exactly 1 meter in front of you. All the rest is in the peripheries, out of focus. Some things don't matter, like commercials, but even stop signs you might not notice. You know they're important, but you're focusing right now 1 meter ahead of you. That's what happens when loans. People who right now are focusing on how to solve the problem this week, they don't pay attention to other stuff, including how they're going to take care of it in 2 weeks. 우리는 빚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돈이 없어도 집을 사고 아이들을 학교 보내고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했던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빚은 갚을 길이 막막하고 결국 파산에 이릅니다. 채무자를 파산에 이르지 않게 하는 빚, 합리적인 빚은 없는 걸까요? 치킨 왔어요.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네, 맛있게 드세요. (3년) 전 장일 씨가 이 치킨집을 시작할 땐 사업 자금이 없어서 상당한 곤란을 겪었습니다. 저축은행에서도 빌리려고 해도 돈을 안 빌려주고 신용이 조금 떨어지니까. 우리는 합리적인 빚의 조건을 신용평가에서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신용평가는 이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그 신용평가 기관들이 과연 그러면 개개인의 어떤 신용을 제대로 평가를 하고 있으며 그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저는 의심스럽거든요. 왜? 은행 카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혀 연체되거나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년 8개월이 이렇게 지났는데 한 등급 딱 올랐어요. 한 등급. 이게 좀 너무 심하다는 거지. 실제로 신용등급은 내 빚의 크기도 정합니다. 금융권은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돈을 빌려줄지 말지, 이자는 얼마나 받을지 정하기 때문이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연체 정보로 생각하고 있는 이제 상한 이력 정보가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현재 부채 수준과 관련된 이 정보가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신용거래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으로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거래를 잘 해오셨는가 하는 점이 있고, 이제 또 하나의 영역은 이제 어떤 패턴을 가지고 이제 어떤 상품들을 주로 이용하셨고, 이러한 어떤 다양한 이러한 형태의 정보들을 다 이제 신용거래 형태 정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적인 결과는 1000점 만점에 이제 신용평점으로 산정이 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는 지금까지는 신용평점을 제공해드리고 있었지만 이 평점은 너무 이제 점수가 폭이 크기 때문에 좀 더 활용의 편의를 위해서 그걸 이제 10등급으로 구분해서 이제 제공도 같이 하고 있었고요. 1000만 원을 빌릴 때 1금융권의 1년 이자는 40만 원입니다. 2금융권이라면 170만 원, 4금융은 240만 원까지 내야 합니다.
대출 기간에 따라 1,000만 원의 이자가 6배나 차이가 납니다. 이 차이를 결정하는 기준 중 하나가 신용평가입니다. 1억이 갑자기 생겼는데 공돈이 이걸 누군가에게 빌려준다라고 하면 도대체 뭘 보고 어떻게 빌려주시겠습니까? 이 교수님부터. 뭐 일단 저는 안 빌려주고. 왜요? 이제 그만큼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평가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우연치 않게 한 사채놀이를 하시는 여자 사장님을 만나뵀는데 또 그분도 그분 나름대로의 신용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한테 돈을 빌리러 온 사람이 말이 구구절절 많고 뭐 가문이선이 많은 사람일수록 오히려 안 빌려준대요. 그러니까 뭔가 부실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아진다라는 그분 나름대로 신용평가를 하는 거죠. 19세기에 미국의 경우에는 경제가 이렇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빌려주고 빌리는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거리가 머니까 이제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도 없었을 거고. 그렇죠. 이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1840년대, 50년대가 되면 각 마을에 변호사들이 자기가 사는 마을에 있는 상인들이라든가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주기적으로 뭐 석 달에 한 번, 6달에 한 번씩 이 기업은 요새 물건이 잘 팔리고 있다라든가 뭐 사장이 요새 뭐 술이 취해가지고 일을 안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한 다음에 이것을 뉴욕에 있는 신용평가 회사에다가 이제 편지를 보내는 거죠. 근데 거기에 보면은 에이브라함 링컨 같은 미국의 대통령이죠. 에이브라함 링컨도 변호사 시절에 거기에 이제 그 통신원으로 일했던 기록들도 있고요. 또 신용평가회사에서 일하신 거네요. 사실은 그런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보면 락커펠러가 아버지 돈을 받아서 굉장히 뭔가 좀 일을 잘하고 있다. 뭐 이제 이런 식의 기록들도 이제 거기에 남아 있고요. 애초에 평판이 좋았나요? 아버지가 돈이 많았다라는 기록이 있는 거 보니까. 금수저다. 예. 핀테크 기업이라는 곳에서는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율은 얼마를 적용하는 게 적정한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법들을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여러 우리 대출 받을 땐 개인정보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때 다음 항목을 입력할 때 마우스를 가지고 하나하나 입력을 하는 사람하고 우리가 탭키를 누르면 다음 항목은 자동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탭키를 이용하는 사람하고의 향후 소득이 약간 다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정보화사의 적응력이 탭키를 이용하는 사람이 좀 더 월등하다는 거죠. 그러면 세컨 잡을 잡기도 다음 어떤 기회를 얻기도 더 용이하다고 판단을 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또 신용등급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그 사람의 능력을 전망을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은 여태까지 통계 방법들은 과거의 패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과거에 했던 것을 하기 때문에 미래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잘 못 잡아내는 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아이디어들, 뭐 탭키라든가 이런 아이디어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쌓여야겠죠. 그렇죠. 체스 페리 씨는 40년 가까이 간판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간판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는 전문가입니다. 이 거리에만도 페리 씨가 만든 간판이 여러 개 있습니다. Yeah, I noticed two down there, and then this one, and actually, right across the street there, that bar restaurant. I did some lettering over there on the window. You can see it from here. 사실 페리 씨는 13년 전에 은퇴했습니다. 수작업으로 간판을 만드는 일은 좋아했지만 혼자서 영업과 제작을 병행하긴 힘에 부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6년 전 아들의 제안으로 사업을 확장해서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작업 노하우에 아들의 현대식 경영을 접목해 새 사업체를 꾸린 겁니다. 그런데 초기엔 모든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You wanted a vehicle like this, which it's a bucket lift truck, so it's a truck that we can drive away and
it goes about 50 feet in the air. So then that way we can safely get up and paint murals and signs like we're doing in this photo here. So, but that's what we try to get the $25,000 loan for. But there was a dozen reasons why the bank wouldn't loan to us, you know. But the main reason was because we were such a young company and so new. 자영업자였던 아버지의 오랜 경험과 기술은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We went to one of the biggest banks in the United States, but they have all these outdated algorithms to try to figure out if you're going to be successful or not. So, you know, they're big enough, but they look at your risk factor and they say, well, these guys are too risky because they've only been around a few years, and they monitor, you know, what we had in our bank account, which could be high, could be low at certain times. They show 기존과는 다른 방법으로 신용을 평가하는 대출 기관을 찾았습니다. I only took out 10, and then 2 weeks later I said, I'm going to take out another 6,300, and then I took out another 32. You know, and then that was 페리 씨 부자는 이곳에서 현금이 필요할 때마다 빌리고 갚을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선 전통적인 신용평가와 함께 온라인 지불 결제 수단으로 회사 운영 상태를 평가했고 SNS상의 고객 반응도 대출 심사에 포함시켰습니다. 대안적 신용평가 방법입니다. The way they do it is they want to see the more involved you are with your business, they think the higher your rate of chances of being successful are. So all social media, so you connect your accounts to that, your PayPal, you're doing all that instead of doing a credit check. 대안적 신용평가 덕분에 자금 조달이 쉬워지면서 이들의 사업은 자리를 잡았습니다. 초창기에 비해 직원도 늘었고 거래처도 많아졌습니다. And I think the credit check doesn't always really show and demonstrate how responsible you can be with money. In the United States, especially, I think it's the credit rating system is ridiculous. It's you know, you're getting loans based on your credit worthiness, but the metrics they use, you know, if you don't use your credit card for 12 months, your credit score goes down, which doesn't make sense to me because if you're not having to use your credit, you're financially stable and you're being responsible. So why, you know, so that's the kind of stuff that I don't get. So I think the non-traditional banks and lending companies are looking at different ways to rate people to make sure that they can afford what they're purchasing. 이들이 돈을 빌릴 수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필요할 때 바로 자금을 확보할 수 없었다면 지금의 사업체를 운영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The loans for me are just a piece of security, knowing that if I have to use them, they're there, you know, and it's a big part of our success. 전통적인 신용평가는 금융거래 이력을 보고 지금까지 잘 갚았으니 다음에도 잘 갚을 것으로 추측하는 겁니다. 금융거래가 많지 않은 주부나 사회초년생, 신생 사업체는 신용평가 자체가 어렵습니다. 신용평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은행권 대출이 어렵습니다. 비싼 이자를 감수하고라도 제2금융권을 이용해야 합니다. 이자가 비싼 만큼 못 갚을 확률도 높아집니다. My co-founder and I were doing business all over the world, and we had employees who we trusted, who were very employable. They were educated, but they couldn't get loans. And we kept coming across this problem of good people not being able to access credit. So we decided to dig into the problem, and what we found was most people in the world don't have access to credit. 금융과 기술이 결합된 핀테크가 개발되면서 새로운 신용평가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스마트폰 정보와 온라인 활동, 비금융 거래 정보 등 그동안은 평가할 수 없었던 빅데이터를 분석한 대안적 신용평가입니다.
So we're able to see how early someone uses their phone. And then also consistency. Do you use it at the same time every day? That phone can help you prove that you're sort of more likely to repay.